요즘 수영 배우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자유형 팔돌리기입니다. 유튜브에 자유형 팔돌리기 영상이 수두룩하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내 팔은 영상처럼 부드럽게 안 돌아가지? 사실 많은 분들이 팔을 돌려라 라는 말에 집중하다 보니 팔을 크게 휘두르기만 합니다. 그 결과 어깨는 뻣뻣해지고 통증이 오거나 정작 물은 못 잡아서 속도는 점점 떨어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동작의 핵심인 물속 캐치 동작은 무시한 채 겉모습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힘을 제대로 전달해 앞으로 쭉쭉 나가는 팔 돌리기, 그 핵심을 연구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형 장거리 수영이 안 되니 발차기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발차기는 금세 지치고 추진력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수영 교본 중 하나인 어너스트 W 매글리쇼의 스위밍 패스티스트에서도 자유형 추진력의 대부분은 상체 동작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즉 팔 돌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록과 체력 소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팔 동작이 안정되지 않으면 호흡도 흔들리고 속도도 유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영에서는 팔 동작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형 팔 돌리기를 샅샅이 분해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엔트리입니다. 엔트리의 핵심은 팔을 뻗어 입수하는 순간 손끝이 어깨 앞선으로 스무스하게 11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썩철썩 때리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 또한 다 저항입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손을 11자로 넣으려고 해도 본인들도 모르게 왼쪽 팔이 중심축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11자보다 조금 더 밖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영장에서 많은 분들이 손을 물속에 넣을 때 이렇게 닭 날개처럼 들어가거나 물 싸대기를 날리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잘못된 자세로 저항을 높이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수 시 손목에 힘을 주지 않고 손가락을 살짝 벌려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팔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뒤에서 이어질 물잡기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물잡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쓰는 기술이 바로 하이엘보입니다. 팔꿈치를 높여 팔뚝 전체를 세우면서 물을 크게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스페인의 아레아노 교수가 발표한 연구, 엘리트 선수들은 하이엘보를 통해 더 많은 물을 잡고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도 자유형 스트로크 분석의 대표적인 근거로 인용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작을 일반인이 그대로 따라하면 어깨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처럼 어깨 유연성이나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억지로 세우면 어깨 관절이 압력에 걸리면서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호인들이 팔꿈치를 높여라 라는 말만 믿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어깨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에게는 팔꿈치를 억지로 높이지 않고 팔, 어깨, 팔꿈치, 손목이 완만한 각도를 이루도록 유지하면서 팔뚝으로 물을 받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어깨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을 잡았다면 이제는 뒤로 밀어내는 풀과 마지막 피니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눠볼게요. 캐치 직후에 손이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주의할 점은 캐치에서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추진력을 내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속도도 빠르지 않게 가슴 앞쪽으로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몸을 옆으로 돌리는 롤링 동작에서 몸을 돌리면서 뒤로 물을 밀어줘야 합니다. 초중급자들이 하는 실수는 끝까지 밀어주는 피니시를 하지 않고 중간에서 팔을 빼버리거나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에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허벅지 옆까지 오고 더 이상 펴지지 않을 때까지 밀어 한 스트로크 길이가 확보됩니다. 롤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어깨 움직임 범위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 미는 푸시 부분까지 힘을 줘야 합니다. 풀 단계에서는 손은 앞으로 끌어오듯 당기는 게 아니라 가슴과 배 바로 아래를 따라 직선으로 당겨옵니다. 이때 팔꿈치는 몸 옆으로 과하게 벌리지 않고 항상 어깨 라인 안쪽에 움직이게 합니다. 느낌은 내 몸 밑에서 물을 잡아 앞으로 끌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팔이 배를 지나오면 점점 팔꿈치를 펴면서 손바닥이 허벅지 옆을 스치듯 지나가도록 끝까지 밀어줍니다. 간혹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면 더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고 물을 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캐치에서 힘을 빼고 풀 단계에서 잡은 물을 몸을 틀면서 당기고 뒤로 잘 미는 감각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추진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순간 팔꿈치가 거의 완전히 펴질 때까지 밀어 한 스트로크의 추진력이 최대화됩니다. 손이 허벅지를 지나는 순간 더 이상 물을 잡을 수 없으니 힘을 빼고 부드럽게 꺼내줍니다.
이때 손등을 앞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깔끔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팔 돌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 돌리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호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형을 하다 보면 왜 나는 자유형 호흡만 하면 힘들까? 팔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이 왜 힘들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팔 동작과 호흡 타이밍이 맞물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유형 호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고정 댓글 링크에 넣어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던 호흡 고민이 단 10분 만에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최근 진행했던 워터 클렌즈 자유형 호흡 특강도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열리는 특강이었는데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7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한 번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특강에 오신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 역시 수영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강사님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어떤 시범 동작을 보여주는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들이 특강생 분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이어가시는 모습, 강사님들도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모습이 정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여러분께 배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차 문제로 곤란을 겪을 때 특강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때 느낀 감사함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음 특강은 언제 하나요? 좋은 강의를 열어주셔서 고맙다는 따뜻한 격려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업 중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특강은 세상에 없겠지만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드백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삼겠습니다. 간혹 특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사님 개인정보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강사님보다 저에게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습 중이나 특강 이후에 강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뷰를 적어주시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약속드린 대로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강은 확실한 일정과 장소가 정해지면 평소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먼저 사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 분들은 조기 마감 걱정 없이 원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멀리서부터 와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강원도 인제, 경북 안동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일할 때도 많았지만 이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개최지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 뵙고 싶은데 추천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터클렌즈는 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특강에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